수년 동안 반복된 시티은행 철수설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시티그룹이 지난주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매금융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티은행 인수전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허윤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이유,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시티그룹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은 이 2012년 이후에 온두라스, 터키, 그리스, 일본 등 수익성과 성장성이 조금 저조한 지역에서 이 소매금융 철수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시장의 수익성이 이 그룹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약간 데스노트에 올려서 그 사업을 철수하는데 요번에 우리 한국 시장도 이 데스노트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하나 나올 텐데 전체 시티그룹에서 한국시티은행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을 보면은 이번 결정이 이해가 가거든요. 2011년에 전체 시티그룹의 세전 이익이 16조 원이었는데 한국시티은행은 5,840억 원. 그러니까 2011년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3.6%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한국 시장이. 근데 작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1.6%. 그러니까 전체 시티그룹에서 이익 비중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보기에 한국 시장이 좀 열등생이다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주요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이 시티그룹 내에서 실적이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런 수익성 지표뿐만 아니라 배당만 가져갈 뿐 국내 투자에 인색하고, 단적인 예로 지난 10년 동안 신입 행원을 한 번도 뽑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마이데이터나 인터넷 전문은행 등 좀 당국이 허가해주는 사업에도 좀 별로 의욕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이게 이번 철수 결정이 예정된 수순이다라는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이 난 만큼 구체적인 철수 전략도 논의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 좀 실현 가능한 아니면 언급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금융은 남겨두기로 했고 철수를 선언하는 건 소매금융. 소매금융이 뭐냐면 자산관리랑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의 사업군을 이제 철수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통매각하거나 이걸 분리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각 없이 아예 철수, 사업 폐지를 하거나 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시티그룹이 일본에서도 소매금융을 철수를 했거든요. 그때는 통매각 방식으로 일본 현지은행에 소매금융 부분을 넘긴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리 매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인수자 입장에서 볼 때 이 필요한 부분만 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 부담이 적고 여기에 또 효율성을 노린 M&A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분리 매각으로 진행할 경우에 M&A가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행 가능성도 분리 매각이 좀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매각에 실패해서 사업을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SBC 은행이 지난 2013년에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서 이 철수를 할 때 먼저 완전히 철수를 한 게 아니고 산업은행에 이익을 넘기려다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폐지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선 매각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고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은 사업 폐지라는 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수개월이 걸릴지 수년이 걸릴지 지금 단계에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M&A 시장에 이렇게 매물로 나왔을 때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그리고 수익성을 갖추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선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물로서의 장점,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자산관리 WM 부분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비이자 이익, 요즘에 은행권의 화두가 이 비이자 이익을 어떻게 강화할지인데 이 시티은행의 WM은 비이자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좀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모펀드 사태 최근에 금융권을 뒤흔들었잖아요. 근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비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리스크 관리 노하우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쌓아온 어떤 역량, 노하우 이런 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높은 수익성이 핵심 매력적인 요인인데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담대가 아니라 신용대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업대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신용대출, 중소기업 대출은 수익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티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시중은행에 비해서
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국내 은행 평균이 1.5% 사상 최저치였는데 시티은행은 2%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장점이 이 점포 숫자도 지금 44개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꾸준히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설령 이걸 시티은행을 받는다 해도 앞으로 비용 감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적다 이런 것도 장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금융권의 흐름 자체가 어떤 새로운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전통적인 은행업이 과연 얼마나 구미를 당기게 될까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시티은행의 인수 가격이 한 2조 원대, 매각가가 2조 원대로 거론이 되는데 네. 이게 국내 그 은행업종 평균 PBR 0.4배, 5배를 적용한 수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은행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가 20조 원이거든요.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근데 순이익을 보시면은 시티은행이 카카오뱅크의 2배는 좀 안 되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맞는데 그런데 기업 가치는 카카오뱅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전통은행이 처한 현실을 좀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WM 뭐 높은 수익성 뭐 이런 매력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디지털 금융이라는 이 대세를 뒤엎을 만한 장점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리해보면 매력적인 매물이긴 하나 금융권 환경이 비대면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시티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이 디지털 금융 강화에 도움이 될지 좀 물음표가 붙은 매물인 게 사실이고 또 M&A 흥행 여부에 대해서 이 때문에 좀 반신반의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 준 것처럼 한국 시티은행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대형 금융사 쪽에서는 이런 한국 쪽이 아니라 동남아 시장 쪽으로 매력을 많이 느낀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은행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자 이익을 성장시킨다? 요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예. 성장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게 이게 이자 이익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은행이 대출을 통한 이자 이익의 핵심인데 이걸 손 놓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 때문에 대형 금융사들이 수년 전부터 뭐 신남방이니 뭐를 외치면서 동남아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금리가 높아서 이자 마진이 더 크기 때문에 좀 이자 이익을 좀 더 불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몇몇 금융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국 시티은행보다 함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시티은행, 그중에서도 동남아 지역에 있는 시티은행에 실제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국가, 시티은행 그룹이 이번에 그 철수를 결정한 게 13개 국가라고 했잖아요. 예. 이 중에서 뭐 동남아 국가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뭐 이 정도인데 이 중에 베트남은 워낙 관심이 뜨거운 국가여서 뭐 웬만한 금융사가 다 진출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현지 사업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 베트남 시티은행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국내 금융사가 좀 진출해 있지 않아서 태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미지의 영역 뭐 이런 쪽으로 남아 있는데 네. 이 태국 시장도 좀 한 번쯤 진출을 하게 되면은 좀 정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국이어서 좀 해외 진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게 이자이 강화를 위해선 또 동남아 시장 공략이 필수이기 때문에 좀 국내보다 어쩌면 해외 시티은행의 M&A가 더 좀 뜨거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